네, 그러면 정보통신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통신에서는 모스보호를 이용해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모스보호를 이용해서 통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를 이용해서 먼 곳까지 전송을 하려고 그러면 이 릴레이 방식을 이용해서 선으로 다 연결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통신이 무엇이고 통신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멀리 전송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리의 제한을 극복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음성, 목소리 또는 자료, 데이터, 영상,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교환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 일렉트로닉 마그네틱 시그널로 전달이 되게 돼요. 말하자면 전자파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전자파 신호로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전자파로 우리가 보내주는데 이런 거 이외에 그러면 정보통신이 그 전에 없었느냐? 있었죠. 정보통신이라는 거는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횃불이나 말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주고받았죠. 그죠? 횃불, 그리고 봉화, 이런 겁니다. 그죠? 멀리서 봉화를 전송할 때, 우리가 산하고 산 사이에 달리기가 어려우니까 산하고 산 사이에 우리가 봉화를 핍니다. 봉화를 펴서 연기가 한 번 난다. 그러면 안전하다. 두 번 난다. 그러면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또 세 번 난다. 그러면 이거 위험한 상황인가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전신, 즉 우리가 모스보호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19세기 초에 나와서 통신을 주고받았다가 벨의 전화가 이용해서 음성 시그널을 바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끔 됐죠. 그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교환기가 있어서 멀리 전송을 할 수 있게 되고 요즘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우리가 원래 있는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정보를 주고받는 그 단계에서는 신호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신호는 이러한 정보를 표현하고 운반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봉화, 횃불, 연기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해서 과거에 이용했다 그러면 요즘은 여러 가지 전자기파 신호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신호와 신호체계, 이 정보를 전달하는 시그널이라고 부르고요. 이 시그널이 어떤 신호체계를 이용을 해서 전송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정보통신입니다. 자, 이제 신호를 전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있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정보를 전송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멀리서 받는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듣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신호를 이제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낼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내거나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정보를 어떤 신호로 보낼지 이 신호를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호를 이 전송 매체에 따라서 전송 신호로 변환을 시켜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 전송 매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 무선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또 유선으로 전화기를 쓰게 되면 집에서 우리가 유선 전화기 있죠? 유선 전화기를 이용하게 되면 선을 이용해서 매체가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송 매체를 이용한 이 전송 매체로 신호를 보내줘야 되니까 이 전송 매체에 따른 전송 신호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를 어떻게 전송 신호로 변환을 시켜서 보내줄 것이냐. 또 정보를 또 어떻게 전송 신호로 변환을 시켜서 이제 보내줄 거냐. 그러니까 받은 신호를 어떻게 원래의 정보로 다시
변환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는 원래 의미를 담고 있는 시체,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말을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게 정보가 되겠고요. 이거를 전자기파 시그널로 하면은 이런 전자기 파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날로그 시그널로 만들어지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0101이라는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서 전송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호 또는 전송 신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신호들이 멀리 가야 되잖아요. 멀리 전송을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신호를 증폭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릴레이라는 곳에서도 신호를 증폭을 시켜준다 그랬죠. 전통적으로 그럴 때 쓰는 게 증폭기입니다. 앰플리파이어라 그래서 증폭기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할 때 증폭해주는 거고요. 디지털 신호는 리피터라는 걸 이용해서 신호를 증폭시켜 줍니다.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 증폭시켜 줄 때, 이거는 디지털 신호를 증폭시켜 줄 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전송의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신호들이 다 디지털로 전송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의 음성을 전송할 때도 디지털로 변환돼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전송을 왜 하느냐? 디지털 전송의 장점이 뭐냐? 또는 컴퓨터에 디지털로 저장이 되는데 이런 저장이 될 때 장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리를 우리가 디지털로 변환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소리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소리를 멀리 전송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송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0101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로 전송이 되면 이 시그널은 이렇게 우리가 바뀔 겁니다. 그죠? 0101을 이렇게 바꿔서 전송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멀리 이제 보내게 됩니다. 멀리 보낼 때 우리가 전신주라든가 이런 거에 번개가 막 치고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빗물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전파가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잡음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잡음들이 원래 신호에 묶이게 되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런 신호가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면 이런 신호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신호가 아니죠. 그죠? 원래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인식하는데 아날로그로 처리가 되면 아날로그는 그래서 이렇게 잡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의 음성을, 원래 음성을, 이런 음성을 이렇게 멀리 보냈을 때 아날로그 형태로 보내게 되면 이런 노이즈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아마 막 바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음성이 지지직거리거나 아니면 음성이 조금 깨지거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화를 썼었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그 엄마 아빠나 이런 세대들은 이런 전화를 아날로그 신호로 그냥 보냈기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뭐 그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지지직거리거나 이렇게 되고요. 저기 멀리 미국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해지죠. 중간에 워낙 거치는 게 많다 보니까 음성도 작게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원래 멀리 보내면, 그러니까 장거리로 보내는 신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잡음들이 생겨요. 이런 잡음들이 생기고 신호가 왜곡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호를 그대로 다 재생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로 보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잡음이 생겨서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디지털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신호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 신호는 0이고요. 이 신호는 이게 만약에 0.7이다. 그래도 얘는 1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죠. 얘를 0, 얘는 1, 0, 1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다시 회복이 돼요. 이렇게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0과 1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0.7이 필요 없죠. 뭐 0.8, 0.7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얘는 1로 다시 복원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디지털은 원래 정보를 거의 그대로 우리가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디지털 전송의 장점이고 디지털 저장하는 거의 매체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옛날에는 음성 테이프,
그죠? 요즘은 MP3지만 옛날에는 테이프나 이런 걸 이용해서 LP판 테이프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그냥 그 자체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테이프가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잡음이 생기거나 이렇게 됩니다. LP판을 보면 CD보다 음질이 약간 이렇게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LP판을 여러 번 듣게 되면 얘가 마모가 돼요. 마모가 되면서 원래 음질이 조금 훼손이 됩니다. 물론 그 원래 음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훼손이 되더라도 LP판이라든가 이런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실제 녹음했던 그 당시의 원본 녹음 그대로 우리가 듣고 싶으면 이런 CD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중간에 조금 잡음이 생겨도 지금 0과 1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멀리 장거리로 전송할 때는 특히 더 원래 우리가 그 갖고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잡음을 없애고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송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디지털 전송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요즘 핸드폰들은 다 디지털로 전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한 내용에 우리의 사람의 음성은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로 변환이 돼가지고 다 디지털 신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디지털 전송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 내용이 가고 중간에 이런 리피터들 또는 앰플리파이어들을 거쳐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왜곡 현상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중간에 재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내주고 이렇게 쭉 가두면 원래 도착할 때는 원래대로 요 음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아날로그는 할 수 없는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전송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날로그 전송이 있고요. 디지털 전송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보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정보가 있고 디지털 정보가 있어요. 그죠? 아날로그 정보는 사람의 음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영상 이렇게 원래 되어 있는 거고요. 디지털은 사람의 음성을 우리가 바꿔서 이제 디지털 정보,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된 거겠죠. 이런 정보들 컴퓨터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할 때는 다 디지털 정보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아날로그는 옛날에 전화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 음성 자체를 보내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음성들을 전화기를 이용을 해서 보낼 때는 아날로그 시그널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를 또 모뎀을 이용하게 되면 아날로그 시그널로 가요. 옛날 모뎀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못 썼을 거고, 옛날에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는 전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모뎀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냈던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전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코덱이라고 하죠. 이 코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 동영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압축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 싶을 때는 이 동영상을 코덱을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됩니다. 그때 쓰는 걸 우리가 코덱이라고 해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클릭을 하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가 뜨면 우리가 이거를 변환할 때 썼던 코덱이 아니기 때문에 변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됩니다. 이 코덱을 다시 설치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뜨면 그때 썼던 코덱이 이렇게 바뀌는거나, 이 코덱은 코드 디코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원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0과 1로 바꿔주기 위해서 특정한 코덱을 이용을 해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코덱 종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변환했으면 다시 복원하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변환했을 때 썼던 코덱을 다시 복원시키려면 원래대로 복원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호화 장치 엔코더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전송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또는 모니터로 뭐 이런 거 컴퓨터 주변 기기들은 다 컴퓨터 디지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보내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 엔코더 방식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요 각각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설명드려서는 잘 모르겠죠. 자, 먼저 아날로그 시그널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송돼서 나가는 신호예요. 원래 신호가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아날로그 음성. 즉,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전화기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통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음성의 아날로그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런 전화기들은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멀리 전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자기 신호로 변환해서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꿔서 보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게 우리 전화기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자, 디지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데이터는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컴퓨터에서 막 채팅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뎀을 이용해서 멀리 보내주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뎀을 많이 안 쓰게 되지만 컴퓨터를 우리가 옛날에 사용할 때는 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기 회선을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할 때 모뎀을 이용을 해서 이 전화기랑 접속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기는 아날로그 신호만 전송할 수 있는 그 중간중간에 그 전송 중폭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디지털 시그널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그널 형태로 변환해서 보내주게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모뎀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개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시그널로 할 때, 우리 영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MP4로 바꿔서 또는 사람의 목소리나 노래를 우리가 MP3로 바꿔서 부를 때는 이렇게 사람의 음성을 0101 시그널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코덱이라는 방법이에요. 코덱은 여러분들 컴퓨터로 변환시키는 아날로그 그 방법을 데이터를 변환시킬 때 씁니다. 그 옛날에 그 일반 사진기로 찍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디지털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옛날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그 영상을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에서 재생하고 싶을 때는 이 코덱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디지털 시그널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코덱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널을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로 그대로 바꿔서 이렇게 주고받는 건데 컴퓨터, 우리 PC나 이런 컴퓨터 주변에 있는 주변 기기들하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보내는 필요가 없어서 가까운 곳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미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그냥 보내는 방법,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보내는 방법, 즉 데이터가 아날로그 데이터냐 디지털 데이터냐, 그 다음에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보내줄 때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주느냐 디지털 시그널로 보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 디지털 투 아날로그, 요거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디지털 투 디지털 이런 게 있는데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컴퓨터 주변 기기들이 쓸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코덱은 옛날 사진이라든가 옛날 아날로그로 저장됐던 옛날 사진들, 필름 사진이라든가 옛날 비디오 테이프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로 변환해서 MP3나 MP4로 변환해서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쓸 때 이런 코덱을 이용하게 되고요. 요즘은 바로 우리가 디지털 저장 장치로 우리가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안 쓸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 방법입니다. 옛날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코덱들을 이용해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뎀도 마찬가지고요. 모뎀도 마찬가지고 아날로그 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송 신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